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한 공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 모습 유동규 전 성남 도계공 기획본부장이 출석하는 모습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보시죠.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가 이재명 대표라는 얘기가 있는데 천화동 1호 실소유주 누가 하고 싶은 거예요? 김문기 처장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재판 증인으로 출석하실 의향 있으세요? 자, 요즘 보면 대장동이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뭐 이렇게 심심치 않게 거론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보면 지난해 이 남욱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을 통해서 김용 부원장에게 일정 부분의 어떤 불법 정치 자금 뭐 8억 원 상당인데 전달한 것으로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일부가 이제 배달 사고가 났는데 이재명 대표에게 흘러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후원금으로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남욱 변호사가 만든 이 정치 자금을 이 정남용 변호사인가요? 이 정남용 변호사를 통해서 유동규를 거쳐서 이제 이 김용 부원장까지 흘러 들어갔다는 것을 이제 검찰이 파악을 했는데 네. 총 흘러 들어간 자금 8억 4,700만 원 중에 약 1억 원 정도는 이 유동규 본부장이 이제 배달 사고를 낸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는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돈의 용처가 어느 정도 지금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건데요. 아마 이재명 대표의 이 대선 경선 당시에 후원금으로 지출했다. 이런 유동규 본부장의 새로운 진술이 나온 겁니다. 실제로 이제 후원금이 입금된 것도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유동규 본부장의 어떤 이 동거인인 다른 사람의 어떤 이름으로 실제 후원금으로 입금된 내역까지도 지금 확인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가 조성한 자금이 몇 사람을 거쳐서 결국 수혜자가 이재명 대표였다. 이런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검찰이 여러 가지 이 정황과 어떤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지금 최종적으로 검찰의 어떤 수사 결과가 발표된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드러나고 있고 알려지고 있는 사실만 놓고 보면 이 정치 자금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대표 아니겠느냐 이런 의혹이 지금 새롭게 싹트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 불법 선거 자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듣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저 이재명은 단 한 푼의 이익도 취한 바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정확하게 안 하면 이제 나중에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정식 후원금을 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합법적 범위 내에서 뭘 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죠. 뭐 예를 들면 정치 후원금을 법적으로 냈는지 안 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도 후원금 명단 살펴봤다라고 해요. 소장님, 뭐 유동규나 남욱의 이름은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영학 씨가 10만 원, 네. 그리고 김만배 씨가 5만 원 기록돼 있고요. 유동규나 남욱 등은 이제 사실상 이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1억을 뭐 보험 돌려주지 않았다, 1억의 어떤 전달 사고를 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러면 여기서 30만 원을 낼까? 그것도 동거인을 통해서 이미 많은 돈을 줬는데. 유동규 본부장의 동거인이 어떻게 좀 뭐 지금 소개를 해서 검찰 넣었다 얘기는 이런 그 얘기가 얘기 나오고 아닙니까? 있죠. 네. 유동규의 어떤 동거인이 30만 원을 냈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몇억 원씩을 갖다 주는데 또 30만 원을 준다? 뭐 이것도 좀 납득이 안 가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돈을 주려고 그러면 소액 최고액이 500만 원이거든요. 500만 원 많이 냅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은. 그런데 그것도 안 되는 30만 원에 뭐 5만 원에 10만 원에 5만 원 내는 분들도 많지는 않아요, 요즘에는요. 왜냐하면 10만 원까지 다 돌려주거든요. 국가에서.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이것을 지금 검찰이 하나의 증거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뭔가 이렇게 정확한 아주 충분한 어떤 증거가 지금 모아지지 않은 거 아닌가. 이렇게 아주 자잘한 돈을 갖고서 혐의를 입증하려고 한다는 것은 저는 뭔가 검찰이 어려움에 이렇게 봉착해 있다 뭐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네, 지금 뭐 재판에서 보면 정영학 회계사가 밝힌 어떤 메모, 정영학 회계사가 쓴 메모가 이제 공개가 돼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저 메모를 재구성한 겁니다. 대장동 재판에서 이제 공개가 된 건데 정영학 회계사가 지난해 5월에서 7월경 2012년에서 2014년에 있었던 녹취록 내용을 요약해서 이게 적어놓은 겁니다. 남욱 변호사 측은 이게 전체 메모 중에 LE라고 적힌 게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칭 등이 기재된
이 우측 상단 부분을 확대해서 남욱 변호사 측이 이제 제공을 한 건데요. 정약회계사에 따르면 2013년 7월에 유동규, 김용, 정진상과 상의해서 이 대장동을 저층 연립,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베버리힐스 같은 곳으로 개발되지 않도록 당시 이 시장에게 보고했다는 의미에서 그린 메모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님. 네. 저 메모가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점은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 초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 고층 아파트가 아니라 이제 베벌리힐스처럼 뭐 빌라촌 이런 걸 만들려다가 이제 그걸 설득해서 다시 이제 그 아파트촌으로 만든다는 건데. 아파트촌으로 만들면 그만큼 수익이 높아집니까? 그렇죠. 수익을 높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건데 저 메모가 이제 시사하는 점은 뭐냐면은 대장동 사업 아주 초기부터 이른바 대장동 일당들의 그 사업 추진 구조가 어떻게 되고 또 그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로 로비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저 한 그림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남욱등 대장동 일당이 유동규를 통해서 그 성남시의 핵심 인물인 정진상, 김용을 거쳐서 이재명 그 대표로 간다. 그러니까 당시 시장이죠. 그러니까 네. 중요한 의사결정은 바로 그 이재명 시장이 했다. 이제 이런 구조를 나타내는 건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건 이제 정치 자금하고는 별개로 가장 중요한 그 배임의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초과이익 환수를 누가 삭제하라고 했는가? 그리고 대형 건설사 등을 빠지게 해서 누가 화천대유에 더 많은 이익을 몰아가게 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최종적인 책임은 누가 있는가? 저 그림으로만 보면은 이재명 시장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검찰이 이제 법적으로 명확하게 밝히려고 앞으로 노력을 하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검찰은 이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막바지 조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계속 묵비권을 행사를 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검찰은 자신감이 내비치고 있고요. 또 뭐 금품 받았다라는 장소 특정도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요, 차장님, 네. 통신사 기지국을 통해서 동선도 어느 정도는 좀 파악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검찰로서는 김용 부원장, 그러니까 돈의 최종 전달자인 김용 부원장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다른 사람의 진술과 정황을 통해서 그걸 입증해야 될 지금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유동규 본부장이 김용 부원장에게 돈을 전달하고 한 날짜와 네. 시간 그리고 장소에 대해서 이제 통신기지국 조사를 해보니까 그 두 사람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었다라는 이제 정황을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은 끝까지 지금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부인하고 있지만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이 사실 개연성이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지금 검찰이 확보를 하고 있고 네. 이걸 통해서 이 김용 부원장에게 자금이 건네갔다는 걸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앞으로 기소가 되고 재판이 된다라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유무죄를 다투는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런 이 판단이 듭니다. 네, 지금은 뭐 수사가 지금 잘 돼 있기 때문에 검찰이 아마 자신감을 비치는 게 아니겠느냐. 아까 소장님께서는 수사가 좀 미진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좀 자잘한 내용들이 지금 언론에 공개되는 게 아니냐. 이런 내용을 주셔서 좀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 부위원장의 구속기한 만료가 이번 주 이제 화요일이죠. 돌아오는 화요일 8일이죠? 내일입니다. 내일인가요? 네. 이제 김 부원장이 구속될 경우에는 뭐 심경의 변화를 좀 일으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또 얘기가 나오는 게 김 부원장을 넘어서 사실은 검찰이 조금 더 측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조금 더 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정진상 실장, 정무조정실장을 타깃으로 보고 있다. 그 진술이 그래서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정진상 이 실장의. 그러면서 나오는 게 여러 가지 지금 언론 통해서 나오는 게 정 실장에게 이 대장동 일당이 명절 선물을 제공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아니다, 그런 일 없다, 모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검찰 같은 경우에도 정진상 실장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는데 거기서 외장하드를 하나 얻었는데 비번을 정 실장 측에서 알려주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민주당 측에서는 아니다, 이건 정 실장의 아들 거다, 검찰이 지금 언론 플레이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김용 부원장이 구속 수사 중인데요. 아마 만료 기간이 이제 8일이네요. 네. 내일이 아니라 모레인데. 모레죠. 네. 예, 8일까지 아마 검찰에서는 공소를 제기를 해야 될 거고요. 그러면 제기를 하면 그 안에 이제 증거 제출이 되기 때문에 법원에 나오는 증거들을 보면서 관련해서 좀 상황들을 좀 더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 특히 정진상 실장도 마찬가지로 뭔가 뒷돈을 받았다라는 이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뇌물 명목으로 명절에 선물을 받았다는 그 기간이 2020년인데 그 당시에 양정 역세권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특혜 명목으로 선물을 받았다는 것인데 네. 사실 그 부분을 따져보면 경기도가 이미 그때 조례로 불이익을 준 상태였고 그리고 특별감사까지 해서 수사 의뢰를 했는데 과연 무슨 특혜를 줬다는 건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진상 실장의 그 외장하드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에서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서 뭐 열어보지 못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의자의 방어권이 있기 때문에 뭐 비밀번호를 제공 안 한 건 한동훈 장관도 마찬가지로 그 아이폰에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거 자체로 뭐가 문제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반박은 이 외장하드 자체가 뭐 비밀번호 이의 여부를 떠나서 정진상 실장의 아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의자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아닌 사람 제3자의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양해가 끝났는데 왜 이게 자꾸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라고 하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요. 검찰과 그리고 또 피의자 측의 의견들이 엇갈릴 때는 좀 더 지금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것이겠지만 압수수색 과정에서 네. 뭔가 좀 뭐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까지도 변호인들은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중요하게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이 진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어느 정도의 신빙성을 부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앞으로 작용을 할 텐데요, 차장님. 이 부분이 과거에 박연차 게이트 대법원 판례와 좀 비교가 되면서 주목을 받기도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13년 전에 있었던 이제 예, 박연차 예. 게이트가 다시 소환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시에도 박연차 그 태광실업 회장이 여러 정관계 인사와 이 기초단체장에게 이 불법 정치 자금을 줬다라는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받은 사람들은 끝까지 그걸 부인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했냐고 하냐면 박연차 회장이 그렇게 구체적인 액수와 시기 그다음에 그 대상을 특정을 했기 때문에 진실의 신빙성이 상당하다. 그래서 받은 수혜자는 끝까지 부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줬다고 하는 사람의 진술이 이렇게 구체적이기 때문에 이건 유죄로 판단한다라는 판단이 당시 김해 시장도 있었고 그 이광재 당시 강원지사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이 만약에 이번 그 유동규 본부장의 어떤 김용 부원장에 대한 대선 자금 이 제공에도 적용이 된다라면 박연차 사례처럼 받은 김용 부원장은 끝까지 부인을 하더라도 구체적인 날짜와 액수를 특정해서 진술한 유동규 본부장의 어떤 진술의 신빙성을 만약에 법원이 인정을 한다라면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제 김용 부원장에 대한 어떤 기소 여부 그리고 네. 기소 이후의 어떤 재판 과정까지 지켜봐야 예. 유무죄를 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재판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언급된 메모하고요. 검찰 수사에서의 쟁점들 저희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